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뉴스 몇 가지하고 보고서 한 세 가지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 뉴스는요, 백신 뉴스인데, 제가 4일 전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뉴스가 이제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10월 달까지 호주인 전 국민을 1차 접종하는 거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정부에서 이 계획을 포기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언제 걸릴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가 백신이 공급이 될지도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이 목표를 또 잡아놓고 크리스마스까지 또 잡아놓고 크리스마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계속 수정하게 되면 호주 정부의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는 거를 최대한 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4대 법인인 딜로이트에서 예상하기를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딜레이가 될 건데 해외여행으로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22년에도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만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끝내놔야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제약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 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쪽에서 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요. 진짜 급한 거 아니면은 저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비관적인 게 뭐냐면 여행업계에서는 이 상태면은 2024년까지도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호주가 지금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이냐? 예,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좀 그래프가 좀 작아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12월 14일부터 해가지고요. 4월 11일까지 이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위를 차지해내니까 한 115%인데 이게 이제 1차 접종이 끝나고 2차 접종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르쉘이라는 뭐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107% 정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칠레, 부탄, 그 다음에 바레인, 영국, 미국.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5% 정도 접종을 마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보고서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국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순위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호주는 이쪽에 있는데 한국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더 접종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91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이 이제 뉴질랜드 거의 끝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캄보디아나 인디아 그런 나라들보다도 백신을 좀 접종을 늦게 하고 있다.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적게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400명, 500명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뭐 만 명, 2만 명 이렇게 나오는 나라야 백신 접종을 빨리 해갖고 빨리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적으니까 굳이 뭐 백신 접종을 빨리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백신이 경제를 정상화시킨다라고 보면 훨씬 더 빨리 가는 게 좋겠죠. 미국처럼. 일단 호주 정부에서도요, 다른 백신 회사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도 한 2천만 개 정도를 주문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일단 요게 올 연말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은 뭐 맞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주라든지 이런 데도 음, 대량으로 이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들어오기만 한다 그러면 백신 접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백신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백신 뉴스가 또 나오게 되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보고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호주 기업 신뢰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소비자 지출 경향 이런 이제 보고서를 세 가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기업 신뢰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그 제조업 지수라든지 구매자 관리 지수 그걸 이제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 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수치화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떨 것 같다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겠구나. 그 다음에 많이 지갑을 닫겠구나. 이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 기업 신뢰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경기 지수를 먼저 볼 건데요. 이거는 3월 19일부터 해갖고 31일 날 400개 기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전에 제가 제조업 경향지수를 봤을 때 구하는 값이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기업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45개 정도 기업은 우리는 전달 대비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얘네들은 이제 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55개 기업이 남죠. 근데 이 중에서 야 우리는 한 35개 기업이 야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한 20개 기업은 야, 우리는 전달 대비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얘네를 이제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럼 한 15개 기업이 남은 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세부 내용으로 봐가지고요. 이제 신뢰 지수하고 경기 지수가 있는데 경기 지수의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보면 요거는 이제 거래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익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구매하는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재고 그 다음에 수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이제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고용하는데 비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그 다음에 구매하는데 구매 비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최종 생산 비용, 그리고 소매 판매 비용. 예, 다음은 이제 가동률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얼만큼 전에 비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고 있냐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평균선이 이렇게 쭉 점점점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업 신뢰지수하고 경기지수하고 이렇게 봤을 때 신뢰지수는 약간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평균선보다는 살짝 높게 있다. 그리고 기업 경기지수는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를 넘어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평균선에 못 미치는 거를 찾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 웬만한 거는 다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어요. 기업 경기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나눴을 때도 1993년도
보다 훨씬 더 넘어섰다. 특히 월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몇 년도입니까? 2021년이니까 2021년 플러스 7, 그러니까 28년도. 저번에 한번 틀렸죠. 예, 다음 이제 보실 거는요. 가동률인데 이제 산업계별로 해가지고 전해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요 파란 점이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요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었다 볼 수가 있는데 마이닝 섹터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달에 평균을 약간 웃도는 모양새가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가동률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인데,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뭐 서비스 업계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금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돈을 이만큼 벌었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큼의 이제 가동률이 들어가고 있으니,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평균보다는 지금 다 높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각 주별로 보니까요. 뭐 서호주 그러니까 광산업체가 많은 업체, 그 다음에 퀸즐랜드주, 남호주가 상당히 좋네요. 타즈메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업계가 좀 힘들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0을 이제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있을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지출 그리고 뭐 실업률하고 가동률 그 다음에 뭐 5년 평균선 가동률인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이게 이렇게 레인지가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소매 판매를 보니까 지금 최상이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풀 가동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안 좋은 게 아무래도 레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분야가 이제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거의 뭐 풀가동에 가까울 정도로 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음은 이제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데 좀 어떨 것 같, 대출 받는데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1년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돈 안 빌려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는 돈 빌리기 쉬워.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 없는데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작년에 2분기가 가장 높게 돈 빌리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에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 뭐 3분기에 이제 빅토리아주의 락다운이 장기간으로 걸렸었죠. 그러니까 빅토리아주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뭐 차차 부양책이 좀 종료되니까 조금 이제 힘든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들어갔고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돈 빌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금 고용하고 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연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 쪽에 현재 통계청에서 나온 거는 임금 성장률이 1.4%까지 이제 요게 조금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빨간색으로 봤을 때 고용 지금 비용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요게 요만큼까지 올라왔다. 굉장히 크게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요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낮아지면 그 신뢰지수가 고용 비용이 경기지수가 이제 좀 낮아져 가지고 이게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임금이 또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고점인 상태를 봤을 때 요 정도가 지금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점 고점인 상태를 봤을 때 임금 성장률이 요만큼까지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뭐 한 4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4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예, 다음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ANZ 뱅크하고 그 다음에 로이모건에서 같이 이제 통계 자료를 매주 발표를 하는데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이번 주부터 ANZ 뱅크에서 내놓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신뢰 지수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재정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변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1,455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평균선인데, 평균선이 1990년대 이후부터 해갖고 평균선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평균선 아래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바닥까지 쳤다가 요게 이제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거의 뭐 V자 반등식으로 해갖고 위 살짝 내려가 있는 게 빅토리아주가 락다운이 이제 장기간 들어가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오면서 여기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떨죠. 그게 이제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각 주별로 해갖고 락다운이 걸린 거, 그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평균선까지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어요. 뭐 노란 점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예산 발표. 예.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재정적인 상황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약간 좀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재정적인 상황은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내가 있을 경제적으로 일감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있는데, 모두 다 평균선을 지금 다 회복했다라는 거, 재정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뭐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임금이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정부 역할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각종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잡시커라든지 뭐 자키퍼 그리고 조기 연금 수령, 그런 게 이제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는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현재는 이제 평균선은 이제 회복을 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 그러니까 고점 쪽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가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102.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110 정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뭐 한 7.5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 5에서 한 6%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적게 재정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겠죠. 네, 다음은 이제 2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요거는 제가 차트를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호주 CPI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2014년하고 맞춰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걸 좀 비교를 해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 물가 지수도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게 레인지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제 레인지를 이제 보게 되니까요. 요 정도로 잘랐을 때 이제 보니까
여기 살짝 올라온 게 보니까 한 2%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레인지 선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벌써 2%가 넘었다, 3%가 넘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물가 밴드를 보는 게 2에서 한 3%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는 요 정도 레벨에 와 있으니 요거에서 이제 요거만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 정도 선에서는 금리 인상을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올라왔다. 뭐 비교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다음은요. 이제 호주 지출 경향 보고서인데요. 커먼웰스 뱅크하고 구글 트렌드하고 같이 데이터를 뽑아서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커먼웰스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토대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창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제 그걸 검색해 본다든지 그런 거를 같이 데이터를 합작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사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의류라든지 이런 소매 제품을 산다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여가 활동하는데 돈을 쓴다거나 여행 가는데 그리고 교육 쪽에 쓴다거나 그 다음에 뭐 건강이나 뭐 헬스 하는데 돈을 쓴다거나 이런 걸 이제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쪽만 이제 보게 되면요. 주택 구매자들이 웹서치를 하는데 거의 뭐 2015년 레벨에 레벨을 뚫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막 구글 검색을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숫자가 뭐 한 10%에서 거의 한 18%까지, 그러니까 한 8%가 더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경향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커머니스 뱅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토대로 해갖고 올해는 뭐 한 8%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년에는 한 6%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한 9% 정도 오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다가 살짝 이제 떨어지는 경향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보복 소비를 다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경만 일단 풀려봐라 내가 여행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그쪽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라든지 여가 활동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올라왔다. 돈을 쓸 의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가 조금 잠시 코로나가 좀 물러가야지 이게 이제 돈 쓸 의향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자동차는 돈 쓸 의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보니까 뭐 구글 이제 트렌드로 웹서치 자동차라든지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이런 거를 토대로 이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그 돈 쓸 의향이 경향이 조금 적다라는 거. 이제 보니까 주택 시장은 과열돼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뭐 백신 소식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기업 신뢰지수, 그 다음에 가계 지출 경향 이렇게 보고서를 각각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뭐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드립니다.